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볼, 모델은 엔지니어 3, 마블라이트, 크로노미터, 아이스 블루입니다.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촬영 기술의 한계로 인해서 실물과 영상관의 괴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은 리뷰를 진행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볼은 철도의 역사에 자신의 뿌리를 두고 있는 시계 브랜드입니다. 열차를 운전했던 엔지니어의 시계의 오차로 인해 두 대의 기차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기점으로 탄생한 이 브랜드의 시작은 1891년. 시계 브랜드로서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고 또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브랜드가 보여주고 있는 결과물들을 보고 있으면 참 우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기 쉬우면서 눈에 보이는 외적인 요소에 치중하기보다는 정확성, 내충격성, 항자성, 방수, 내구성, 가독성 같이 시계의 본질에 가까운 것들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시계를 손에 올렸을 때 첫 느낌은 예쁘다, 이쁩니다. 볼이라는 시계 브랜드 뒤에 예쁘다라는 말을 붙이는 게 조금 어색한데요. 이 브랜드가 지금까지 보여준 정체성, 묵직하고 단단한 프로페셔널을 위한 툴워치, 이것에 뿌리를 둔 디자인의 방향성이 사실 예쁜 감성과는 거리가 조금 있었거든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엔지니어, 기술자를 위한 시계입니다. 그런데 개인 취향을 조금 반영하자면 전에 리뷰했었던 마블라이트, 다채로운 인덱스를 갖고 있던 그 아이코닉보다도 눈에 더 들어오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 속 시계가 대체적으로 실물보다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컨트롤된 상황 속에서 여러 컷을 찍고 그 중에서 선별된 모습만을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리뷰의 경우에는 실물의 느낌을 담지 못했습니다. 단일 매트 색상의 다이얼, 단순한 글로시 다이얼, 아니면 조금 어두운 색상의 썬네이 다이얼이라면 매력을 뽑아내기가 수월한 편인데요. 아이스 블루라는 밝고 독특한 색감과 썬네이의 질감의 조합을 카메라 안에 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다이얼을 가진 시계는 지금처럼 이렇게 고정된 상황, 그러니까 시계가 움직이지 않고 광원도 움직이지 않는 상황보다 수많은 무작위 광원들에 의해서 불규칙적으로 반응하는 경우에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실물을 보신다면 영상으로 보시는 것과 큰 폭으로 다르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특징을 가진 다이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실물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무래도 삼중수소, 트리듐이 들어간 유리 튜브로 만들어진 인덱스입니다. 삼중수소의 발광 특성을 이용해서 거의 대부분의 시계 브랜드들이 활용하고 있는 야광 물질을 대체했습니다. 별도의 축광이 필요 없이 스스로 발광하는 트리듐은 방사성 동위원소로 반감기가 12.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감기가 지나 발광 특성을 잃어버린 트리듐은 교체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해서 찾아봤는데 삼중수소는 인체 조직을 투과하지 못하고 흡수된다 하더라도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프린팅이나 얇은 구조물로 인덱스를 표현하고 있는 여타 시계 브랜드에 비해서 이렇게 거대한 물체를 인덱스로 활용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이얼과 시계 사이에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동일한 이유로 거대한 스틸 인덱스를 가진 그랜드 세이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볼의 경우에는 다이얼과 글래스를 연결하는 챕터링을 베젤의 안쪽 공간으로 숨겨 놓음으로써 벌어지는 공간의 밸런스를 해결했습니다. 시계를 정면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시야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덮고 있는 베젤 위에는 브랜드를 넘어서는 굉장히 수준 높은 미러 폴리싱 마감이 입혀져 있어서 대부분의 상황에서 베젤 역시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볼이 가진 가장 큰 메리트는 스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틸 자체의 질, 스틸의 만듦새, 스틸 위의 마감. 이 시계의 스틸은 904L입니다. 대다수의 시계 브랜드들이 904L이 아닌 316L 스틸을 사용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시계 브랜드 중에서 904L을 사용하는 곳은 롤렉스와 볼 말곤 없습니다. 많은 시계 브랜드가 시계 제작에 사용하는 스틸은 316L 스틸입니다. 이것은 산업에 표준화된 스틸 규격으로 철, 탄소, 크롬, 몰리브덴, 망간, 니켈, 인, 규소의 혼합물입니다. 반면 904L은 여기에 구리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며 값비싼 니켈과 크롬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이 스틸은 황산, 인산, 아세트산에 대한 저항력이 우수하며 특히 염화물에 대한 저항력, 땀이나 바닷물, 그리고 부식과 균열 및 마모에 대한 높은 저항력을 갖고 있습니다. 최초로 904L을 시계에 적용하기 시작한 롤렉스의 마케팅에 따르면 이 소재는 가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904L은 316L보다 조금 더 무르고 더 반짝이며 더 마감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904L은 비쌉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직 시장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크롬과 니켈 같은 소재가 더 비싸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904L이 316L보다 시계에 있어서 더 좋은 스틸입니까에 대한 답변은 제 능력 밖이라 해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시계에 적용되어 있는 높은 수준의 폴리싱이 904L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볼이 스틸을 재단하거나 다루는 능력이 어떤 수준에 이르렀는가는 브레이슬릿을 보여드림으로써 대체하겠습니다.
H링크와 그것을 연결하는 자일리톨 모양의 링크의 만듦새를 보고 있으면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브레이슬릿과 케이스가 맞물리는 곳의 유격과 버클을 보고 있으면 시계 여가들이 치를 떠는 유격을 컨트롤하는 것 또한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완성된 브레이슬릿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하나의 브랜드에서 다양한 디자인의 브레이슬릿을 제작하는 경우는 거진 보지 못했어요.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담아서 특색 있는 브레이슬릿을 만들어 놓고 여러 모델이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볼도 당연히 그렇고요. 그래서 브레이슬릿이 그 브랜드의 본 실력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부품, 상위 라인과 하위 라인의 퀄리티 갭 차이가 가장 적은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럭셔리급 내에서 제가 인정하는 브레이슬릿 맛집은 태그호이어, 튜더, 불가리, 롤렉스, 그리고 볼입니다. 40mm의 사이즈, 13.6mm의 두께, 47mm의 러그 투러그, 20mm의 러그, 171g, 10바, 100m 방수. 지구에 살고 있는 지구인이라면 선호할 만한 치수를 갖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손목 둘레를 가지고 있는 제가 이 시계를 차면 이 정도의 핏이 나오고요. 크다고 말할 수도 없고 작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시계의 밸런스를 결정짓는 요소는 러그의 너비와 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사이즈 대비 절반이 가장 포멀한 치수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러그의 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러그가 긴 시계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론진이나 노모스 같이 러그를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길게 뽑아내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긴 러그가 보기에는 좋은데요. 착용감에는 치명타입니다. 이렇게 시계를 뒤집어 보면 러그가 짧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평균 혹은 평균 이상의 러그 길이를 가짐으로써 밸런스를 잡았고, 측면에서 보게 되면 시계의 두께가 얇아 보이며 정면에서 보게 되면 실제 러그 길이에 비해서 짧게 느껴지고 손목 위에서는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무브먼트는 칼리버 RR1103-C로 38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갖고 있고 크로노미터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COSC 인증이라는 게 파텍 필립, 롤렉스나 오메가 같이 별도의 인증실을 운영하는 브랜드조차도 COSC의 인증을 추가적으로 받습니다. 무브먼트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면서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하고요. 신뢰하셔도 됩니다. 80000A의 항자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브먼트의 부품들은 자기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스틸 소재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부품들이 서로 자성을 띠게 된다면 시계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장의 강도를 측정하는 단위는 G, 가우스, 테슬라, 암페어미터가 있습니다. 시계 브랜드마다 사용하는 단위가 다른데 1테슬라는 10,000 가우스와 같으며 마블라이트가 갖고 있는 8만 암페어미터는 1000 가우스, 0.1 테슬라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자성에 노출되어 있는가는 또 별다른 문제일 듯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핸드폰에서는 60 가우스가, 냉장고 같은 기기에서도 비슷하게 60 가우스가 노출됩니다. 아이폰 맥세이프의 경우에는 123 가우스로 조금 강력한데요.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석인 자기공명장치 MRI는 15,000에서 30,000 가우스까지 발생한다고 합니다. MRI 같은 거대 자석을 만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거의 대부분의 자성을 방어해줍니다. 어떤 브랜드를 대체하기 위해서 볼을 선택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색채가 강한 브랜드일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